대규모 분쟁의 그림자가 드리운 가운데 작아 보이는 결정들이 대륙의 운명을 바꿀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군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전술적 선택을 넘어 정치적 의지를 담은 대담한 선언이자 세계 질서의 변화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참호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부터 비밀 회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긴박한 협상에 이르기까지 이번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불안정해진 세계 질서를 시험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영국의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동맹을 지원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모스크바를 향한 명백한 도전일까요? 크렘린의 경고와 네드라인은 점차 그 힘을 잃어가고 있지만 이번 군사적 긴장의 고조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영국은 단순히 군사적 개입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을 넘어 국가적 명성과 안보를 걸고 위험한 게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보내지는 모든 병사와 무기 하나하나는 서방이 위협 전술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전의 안개 속에서 승리의 문제는 이제 누가 더 많은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로 귀결됩니다. 점점 강력한 동맹국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영토 방어를 넘어 역사 속에서 자국의 위치를 새롭게 쓸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전쟁의 공포가 끊임없이 맴도는 상황에서 이 용기와 결의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남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 서방 세계는 이 움직임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나토는 이 제안을 전례 없는 갈등을 초래할 위험한 수순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영국은 이와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은 우크라이나에서 병력을 훈련시키기 위한 소규모 파병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영국군은 주로 의료진으로 현지 군대의 훈련과 자문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새 계획에 따라 영국은 서부 우크라이나의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 병력을 파견하여 신병들을 대상으로 보다 심도 있는 훈련을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실용적인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몇 달간 펼친 강력한 외교적 노력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영국을 방문하여 전쟁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며 러시아 내 전략적 목표를 공격하기 위한 스톰 섀도우 미사일 사용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영국은 2015년부터 인터플렉스 작전을 통해 우크라이나 군을 훈련시켜 왔으며 현재까지 52.000명이 넘는 병력을 양성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계속 격화되면서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영국으로 가서 훈련을 받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 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더욱 실용적이며 상징적인 조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현지 훈련은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훈련은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에서 이루어져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모스크바에 서방은 추가적인 긴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는 서방과 러시아 간의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영국은 미국, 독일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대 군사 지원국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영국은 약 16.9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으며 이 중 10억 달러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한 방어 장비에서 시작해 정밀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까지 포함되며 점차 공격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결정은 항상 신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와 G7 회담은 영국이 새로운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는 주요 무대가 되었습니다. 2022년 4월 영국은 1억 3,0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약속하며 장갑차, 헬멧, 야간 투시경과 같은 군사 장비를 제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히 지역 분쟁을 넘어 세계 질서의 재편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서방 간의 대립은 이제 누가 더 많은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은 단순히 승리와 패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각국의 전략적 결단이 미래 수십 년 동안 세계를 어떻게 바꿀지를 결정짓는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외교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독려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국제회의는 영국이 추가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는 주요 무대가 되었으며 2022년 8월 나토 정상회의 이후 발표된 13억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가 그 예입니다. 이 지원에는 대전차 무기, 방공 시스템, 전자전 장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푸틴에게 압박을 가하고 러시아가 침략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겠다는 영국의 결의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군사 지원만이 영국의 유일한 수단은 아닙니다. 영국 정부는 러시아 엘리트 계층, 군사 지도자, 대형 기업을 겨냥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행 금지, 자산 동결, 수입 관세 부과와 같은 조치는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주며 유럽의 지도를 무력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를 서방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영국의 신중한 정책도 주목할 만합니다. 지원 패키지는 항상 푸틴이 선전포고로 간주할 수 있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설계됩니다. 국제 원칙에 따르면 영국과 같은 국가는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위한 무기만 제공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충돌에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전쟁의 당사자가 되는 위험을 피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인도적 참사가 국제사회를 행동으로 이끈 또 다른 요인입니다. 약 1.30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집을 떠나야 했으며 2024년 초 UN 보고서에 따르면 29.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영국은 이를 단순한 국방 문제가 아니라 인도주의적 가치와 세계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요구, 즉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나 동유럽에서의 군대 철수 등은 영국에 의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글로벌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집니다. 푸틴이 팽창주의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같은 발트 국가들이 다음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나토와 영국은 직접 개입해야 하며 이는 유럽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전례 없는 전면전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영국 국방참모총장 토니 라다킨 제독은 이 전쟁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유럽이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푸틴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궁극적으로 러시아가 현 세계 질서를 깨뜨리지 못하도록 하고 유럽의 안정을 재확립하려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위협이 실질적인 가치를 잃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경고나 강경 대응에 대한 경고는 점차 힘을 잃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영국과 같은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첨단 무기를 제공하는데 더 대담해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사 분석가 이고 켄코는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가 설정한 레드라인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다고 평가합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이 대규모 군사적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내무부 고문 안토니 켄코는 이러한 위협이 푸틴 정권의 약점을 감추기 위한 속임수라고 지적하며 핵무기 사용은 러시아를 완전한 고립 상태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특히 영국과 미국을 겨냥한 새로운 경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가 나오자 푸틴은 서방의 행동에 대응해 동맹국들에게 무기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푸틴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서방 국가들이 계속 전쟁에 직접 개입한다면 러시아는 주저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한 자리에서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푸틴의 이러한 발언은 이전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같은 국가는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배치하고 러시아의 반응을 시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병력의 참여에 대해 러시아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러시아와 이란의 영국 영토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면서 모스크바의 압박 전략이 일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국 정보기관 미 오에이켄마럼 국장은 최근 러시아와 이란의 하수인들로부터의 테러 위협 증가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늘 세력은 파괴 행위를 실행할 뿐만 아니라 알카에다와 이즈 같은 국제 테러 단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유럽에서는 750명 이상의 러시아 외교관이 추방되었으며 이는 모스크바가 대리 조직에 의존해 혼란을 조성하게 만든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나토는 이 전쟁으로 인해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상당한 지원을 제공했지만 러시아와의 충돌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토의 주요 회원국 중 하나인 독일은 러시아 영토를 깊숙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제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는 독일 병력이 이러한 무기 시스템이 사용되는 임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같은 일부 나토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를 확전 행위로 간주해 이들 국가를 직접 공격한다면 나토는 집단 방어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들이 전면전에 연루되지 않도록 지원 역할에 머무르려는 이유입니다. 전쟁이 3년째에 접어들면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갈등을 조속히 종식시키고자 합니다. 영국과 동맹국들의 군대 파견 결정은 군사 지원이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될 수 있는 국면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더 큰 비용과 내부 압력이 동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푸틴의 위협이 핵확전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양측 모두 갈등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장기화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 지역과 전 세계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